안녕하십니까? 평생공부 정라파엘라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준비 2단계입니다. 기본서 읽기. 첫 번째 시간이고요. 1과목 상법, 2과목 농업 재보험법령, 3과목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인데 오늘은 상법 제1과목 보험법, 상법 보험편입니다. 통칙과 손해보험으로 나눠졌네요. 먼저 상법의 체계와 출제 영역이 나왔습니다. 상법 체계는 이러한데 밑을 읽어보니까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의 출제 영역은 손해평가사 1차 1과목은 상법의 영역 중에서 보험편에 국한된답니다. 보험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등의 손해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제 출제되는 영역은 통칙과 손해보험, 통칙과 화재보험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통칙, 날짜를 한번 써놓겠습니다. 2016년 3월 2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대체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2026년 3월 2일 6시 33분입니다. 제1절 보험의 의의와 원칙, 보험의 정의와 특성, 보험의 정의. 보험, 인슈어런스는 보호할 보네요, 이게. 위험 관리의 한 방법으로, 위험 관리 방법이군요.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이 보험이란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을 말한다. 보험이란 사회적 시설입니다.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입니다.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입게 되는 실제 손실, 액추얼 러스를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을 대체하는 것이다. 니은 보험은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 재산을 조성하고 우연적 사고로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도 볼까요? 표도 볼까요? 실제 손실과 평균 손실, 가게나 기업이 실제 손실, 액추얼 러스가 있으면 불확실성,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 풀링, 평균 손실, 에버리지 러스, 확실성. 이 표현을 이렇게 나타냈네요. 2번 보험의 목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보험의 목적, 경제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네요.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인 관점, 수리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의 보험의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즉 위험의 감소이며 리덕션 오브 리스크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 전가, 트랜스퍼 오브 리스크 및 위험 결합,
풀링오와 컨비네이션 오브 리스크를 이용한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보험의 목적은 사회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손실의 부담, 쉐어링 오브 러스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다수인으로부터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점으로는 기금이 포인트겠네요.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 결합이 포인트고, 법적인 관점에서의 보험의 목적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수리적 관점에서 보험의 목적은 확률 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이다. 확률 통계적 예측 배분이네요. 12쪽 가겠습니다. 보험의 특성 뭐 하나 넣어야겠네요. 여기 맨 앞이라. 보험의 특성 1.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아야 하며 고의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고의적이지 않은 불의 손실을 모두 보상합니다. 불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손실의 집단화란 손실을 한데 모음으로써 개별 위험을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을 집단화하기 전에는 각자가 개별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손실을 집단화함으로써 개별적 위험의 의미는 퇴색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손실은 위험 집단의 평균 손실로 대체된다. 손실을 집단화할 때 중요한 것은 발생 빈도와 평균 손실의 규모 면에서 동종의 손실이거나 같은 종, 그와 비슷한 것이어야 한다. 이질적인 손실을 집단화하게 되면 보험료 책정이나 보상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험 부담. 위험의 집단화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험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위험 분담이 된다. 위험 분산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나누어 분담함으로써 손실로부터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상호 부조 관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달성된다는 점이 보험의 주요한 특징이다. 3. 위험 전가. 보험은 계약에 의한 위험의 전가이다. 계약을 통해 재정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조직이 재정적인 능력이 큰 보험자에게 개인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능력이 큰 보험자, 보험회사를 얘기할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특히 빈도는 적지만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4번.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며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며
보험 보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중요한 보험의 원칙 중 하나로 발생한 만큼만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 사기 행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5.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의 정리이다. 클수록 좋다는 거죠. 즉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실험 횟수를 보다 많이 거치고 늘어날수록 결과값은 예측된 값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이라고 한다.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 계약자, 보험자, 손실보상, 대수의 법칙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소액의 보험료를 대가로, 손실집단, 위험 전가, 위험 결합. 보험의 성립 조건,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동질적 위험이란 발생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을 의미한다.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위험끼리 결합되어야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어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손실 예측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약자가 많을수록 좋다. 독립적. 이러한 동질적 위험이 각각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손실 발생이 다른 손실 발생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 성립의 조건 두 번째는 손실의 우연적 발생. 1번 보험이 가능하려면 손실이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누구도 예기치 못하도록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by accident.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2번 계약자의 고의나 사기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만이 보험화가 가능하다.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대상입니다. 어쨌든 성립 조건. 한정적 손실.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및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합니다. 측정 가능한 거? 피해 원인과 피해 장소 및 범위, 그리고 피해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정확한 손실 예측이 어렵고 이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인수하기 어렵습니다. (4번) 비재난적 손실.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손실이 재난적일 만큼 막대하다면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하게 되고 결국 대다수 계약자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만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해야 합니다. 5.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보험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실 발생 가능성, 즉 손실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합니다. 장차 발생할 손실의 빈도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보험료 계산이 어렵겠죠. 정확하지 않은 예측을 토대로 보험 설계 시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결국 보험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6.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확률적으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더라도
산출되는 보험료 수준이 너무 높아 보험 가입 대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보험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 보험이 가능한 위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이 발생하는 빈도와 규모로 인한 손실이 종적, 시간적이군요. 이게 횡적, 계약자 간이군요. 계약자 간으로 분산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막 몰려있지 않고 분산 가능해야 된다는 거겠네요. 보험의 기능, 보험의 순기능, 플러스 기능, 역기능이 나오겠네요. 역기능, 마이너스 기능,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마이너스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손실 회복, 순기능 갑니다. 플러스, 파지티브 이펙트. 보험의 1차적 기능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나라 그럴까? 아니면 A라 그럴까? A 계약자, A라는 사람입니다. A.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에 A가 경제적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요. 2번 불안 감소죠. 개인이나 기업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불확실한 위험에 보험으로 대비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를 불확실한 위험에 보험으로 대비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죠. 신용력 증대. 보험은 예기치 않은 대규모 위험이 닥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복구할 수 있는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신용력을 높여줍니다. 4번 투자 재원 마련. 다수의 소액 계약자로부터 납부된 보험료로 거액의 자금이 형성되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수익을 통해 보험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보험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6번 안전 위험 대비의 의식 고양.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미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마 지금이 그 농업재해 보험이겠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위험 발생에 스스로 대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보험의 역기능 네거티브 펑션이겠네요. 1번 사업 비용이 발생.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이 초래됩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용, 기회비용, 사업비용 이꼴 기회비용. 2번 보험 사기의 증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 사기는 이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다수의 선의 계약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며 보험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여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험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번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보험에 가입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크기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 규모를 늘리려는 경향은 보험금이 과잉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보험금 과잉 청구는 보험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3번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역선택.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료를 책정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가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어느 한쪽이 보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평소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손실의 규모를 키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비교. 유사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실손을 보상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만요.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요거 체크합시다. 가액과 금액 지금 이렇게 해야겠네요.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이 문장 하나.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귀착되는 반면 그 피해는 보험자와 다수의 선의 계약자들에게 돌아가며 결국 보험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차이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역선택은 피보험자가 안 알려줬으니까 고의로.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인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을 높아지게 하는 거.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하는 건데 얘는 전에 안 알려준 거고 얘는 후에 인위적으로 사고 발생률을 높인 거죠. 도덕적 해이는 그렇게 됩니다. 3절 보험의 분류, 상법상 분류 가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손해보험,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화재, 운송, 회상, 책임, 자동차, 그리고 보증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보험,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금액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저희 손해평가사는 손해보험에 한정하니까 인보험은 분류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2번 운영 목적에 따른 분류 영리보험.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위험단체의 주체가 되는 보험입니다. 그 주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상호보험은 보험회사라는 거군요. 한마디로 보험회사겠네요. 상호보험은 동종의 위험에 관련된 다수인이 스스로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가 보험사업의 주체가 되는 보험입니다. 상법에서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저희 공무원도 지금 공제가 있잖아요. 행정공제라는 게 있어요. 행정공제. 이건 상호보험인 거예요. 그 밖에 이에 지나는 계약에 준용한다. 보험회사와 이렇게 공제회라고 할까요? 공제회를 이렇게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하면 되겠군요.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구분인데 부정액 보험,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정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적용하는 형태죠.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정하는 보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정하는 보험.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많이 받으려고. 이제 이해됐어요. 정액보험.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 계약을 통해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원보험과 재보험의 보험은 위험을 분담하는 관계에 따라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합니다. 관계에 따라서 원보험, 재보험. 재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이며 보험회사는 계약자들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자신이 인수한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겨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보험의 원인이 된 최초의 보험을 원보험 또는 원수보험이라고 합니다. 원수보험이 이런 뜻이었군요. 책임보험, 손해보험, 기업보험을 봅시다. 재보험은 원보험 계약자와는 무관하게 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원보험의 성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원보험 보험자의 보험 지급 채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이며 기업보험에 해당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배제. 재보험은 기업보험이므로 원보험과는 달라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보험은 아닙니다. 한편 재보험은 둘 이상의 보험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을 함께 인수하는 공동보험과는 구별됩니다. 개별보험, 집단보험, 총괄보험. 개별보험은 각각의 물건 또는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계약입니다. 집단보험은 집합보험이라고도 하고 단체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물건 또는 사람을 집단으로 하여 한 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집합보험이라고 하며 집합된 여러 사람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체보험이라고 합니다. 총괄보험.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 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제687조. 이거 지난번에 텔레비전이 A사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살다가 B사 거로 됐어요. 그래도 현존하는 B사 물건에 대한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을 총괄보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